제 집에서 홍콩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굉장히 가볍게 초등학생들 대단원 나가고 나면은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학생들 레벨 테스트를 봐주실 텐데 이거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제가 실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일단 학원에서야 어차피 중간원이 끝나면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줄 텐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많은 문제집들이 맨 뒤에 보면은 뭐 성취도 평가, 뭐 대단원 평가, 중간고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되는데 센뿐만이 아니라 다 특징이 이렇게 이제 17문제에서 한 23문제 요 사이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케이스도 잘 없어서 센의 기준에서는 C단계급의 문제는 아니지만 B단계 거의 상위급 문제들이 이제 거의 제일 어려운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졸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한 컨디션에서 쉬지 않고 학생이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센 기준으로는 20문제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5분 컷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 정도가 되면은 진도를 조금 빠르게 떼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초등 기준 한 학기에 한 6주에서 8주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분에서 25분 정도에 90점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 틀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5분에서 30분 이 정도 걸리고 정답률은 한 80점, 그러니까 4개 정도 틀리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치면은 뭐 5등급, 6등급, 7등급 요 언저리일 텐데 이제 초등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밀면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중간 정도 혹은 중간 이하 정도 하는 애들이 요 정도 시험에서는 60점, 50점 요 정도로 하고 시간은 30분, 40분 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틀리는 요소들을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68에 48에서 요게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3분의 1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라기보다는 계산 실수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다 맞게 했는데 12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얘가 13을 적었어요. 그죠? 계산 실수.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학생이 그냥 넘겼더라고요. 좀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중1 때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대놓고 수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틀리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시도를 해 나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문제도 보면은 이제 4 곱하기 가 더하기 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요까지만 계산하고 그냥 답을 적어버렸어요. 마음이 좀 급한 거죠. 네.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은 계산 실수,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서 못한 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개념에 어떤 구멍이 있다 이렇지는 않고 특히 이러한 문제 맞춘 거는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개념이 적당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도 아예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여기 95, 45를 적어야 되는데 40이라고 적어가지고 그냥 계산 실수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문제는 조금 학생이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총평을 조금 해보자면은 1, 2, 3, 4, 5, 6, 7. 자, 대충 7개 정도 틀렸으면은 그렇게 잘 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요 학생이랑 진도를 계속 뺄 예정인 게 왜냐면 이 과정에서 계산 실수는 앞으로 계속 잡아 나가면 되고 개념이 아예 5개념이 있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도는 계속 나갈 겁니다.
만약에 개념에서 5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그 5개념이 어디서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 제대로 배웠으면은 애초에 5개념으로 애가 풀고 있을 리가 없죠. 애초에 5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학생의 공부 전반을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원 레벨 테스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학생이 어떤 식으로 레벨 테스트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봤고요. 많이 틀린다고 해서 우리 애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적게 틀려도 5개념이 되어 있으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잡아줘야 되고, 굉장히 긴 문장제의 문제의 경우에 지금 당장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결을 안 한다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